물건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. 더 중요한 거는요,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수납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정말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. 더 프레젠트의 공간 에디터 소미쌤 이은영입니다. 자, 우리 집에 딱 맞는 집 꾸미기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방 꾸미기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 아이 방을 어떻게 꾸며줄까 제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이 댁의 가족 구성원은 엄마, 아빠,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, 그리고 4살짜리 남동생이 있어요. 이 댁도 방은 4개예요. 자,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을 보면은요, 침대가 하나 있고, 그 앞에 책상이 하나 있고, TV가 있고, 예, 붙박이장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주로 아빠가 여기에서 퇴근하시면 이쪽 공간에서 계시고요. 또 그 옆방은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이 있을 때 방 하나를 많이 놀이방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공간이 작다 보니까 또 아이들 물건이 뭐 거실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물건들이 다 섞이게 돼요.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, 이제는 큰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큰아이 방을 이제 꾸며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물건들을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, 어느 공간을 자녀방으로 꾸미냐,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가면 안방이 있고요. 주방 옆에 또 방이 하나 있어요. 방이 하나 있는데, 이때 고객님은 그 뭐죠? 이렇게 드르륵 미싱하는 거. 봉제? 재봉이라 그러죠? 예, 재봉 솜씨가 엄청나게 뛰어나세요. 그래서 두 아이의 모든 옷과 내복도 다 만들어 입히시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 옷도 이렇게 다 만들어 입는데, 이 재봉하시는 분들은 원단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이렇게 원단을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수납을 하게 되면 이 전등빛이라든가 햇빛에 의해서 이 원단들이 사용도 하기 전에 이미 다 발해버리고 상해버리고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는 아주 옛날 커튼으로 막 이렇게 덮어놨어요. 들어가면 굉장히 정신이 없죠. 여기 고객님은 아이들 옷 만들어 입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, 지금 이 공간에서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원단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방에 재단할 수 있는 책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이걸 들고 나와서 식탁에서 재단을 해서 또 잘라서 갖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,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웠던 거죠. 이 물건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. 더 중요한 거는요,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수납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정말 중요해요. 자, 오늘은 우선 자녀방을 어떤 공간을 왜 이것을 자녀방으로 줬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여기 현관으로 들어와서 방이 2개가 있었죠. 아이들이 아침에 자고 있는데 출근하시려면 또 애들 깨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렇게 남편분들이, 아빠들이 따로 방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해요.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이러다 보면 엄마만 계속 육아를 책임지고 아빠는 아빠대로 이렇게 따로 겉돈다 그럴까요?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, 아빠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어도 그런 어떤 동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예, 그래서 일단 아빠의 수면 공간은 안방으로 가시는 게 맞죠. 여기 이 방에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고객님도 이 방을 큰딸아이 방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그 옆방, 지금 현재 장난감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니까 동생 꼬마 아이들도 또 큰아이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니까 이곳에 장난감 방에 있는 게 좋지 않겠냐,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제가 집 전체를 쭉 답사를 끝난 뒤에 저는 이 붙박이장이 있는 곳을 아이들 놀이방으로 만들고 이 가운데 공간에 있는 방을 큰딸아이 방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. 왜 그렇게 했냐면요, 이곳에 붙박이장이 있다고 해도요, 자, 이 문을 열어보면 밑에 서랍이 2개가 있어요. 자,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, 이 공간, 동선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장은 있지만 이 공간을 아이가 스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아요. 예, 옷도 꺼내기에 일단 봉이 설치를 아무리 또 하나 봉을 설치한다고 해도 아이가 꺼내기에는 너무 높다라는 거죠. 예, 실질적으로 아이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.
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아이 농도 또 새로 사야 되나요? 이렇게 고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 사도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뭐 행걸 넣어야 되냐? 아니라고 하고요. 제가 어떤 걸 보고 이쪽 방에다 그냥 아이방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요. 이 댁의 놀이방에 보면요. 이 하얀 선반 수납장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아이들 장난감을 수납했던 거예요. 제가 이걸 딱 보니까 깊이가 한 400은 나오겠더라고요. 아이들 옷은 이 어깨가 넓지 않기 때문에 400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옷이 다 수납이 돼요. 근데 지금 여기는 다 선반이잖아요. 그럼 옷을 걸어주라면서 어떻게 걸어줄 거냐고요?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선반 빼면 되죠. 그리고 뭘 하면 될까요? 봉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취미방에 있던 원단 옷장도 자녀방 옷장으로 옮겨왔어요. 봉을 2개를 걸어서 설치를 해서 이곳에 아이 옷을 다 걸어서 수납을 해줬어요. 그리고 여자아이니까 뭐죠? 스키니 같은 거, 또 내복 같은 거,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아래 공간에다 자기가 스스로 꺼내서 입을 수 있게끔 다 수납을 해줬고요. 초등학교 입학할 때 책상 사주시는 거 보면 딱 누가 봐도 초등학생 같은 책상. 예, 요거 뭐 입학할 땐 괜찮은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.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그 책상에 잘 앉아있지를 않게 돼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책상을 좀 넓이가 넓은 거를 선택을 했어요. 했더니, 또 고객님, 선생님 책상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의자를 높낮이 조절하는 의자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. 아직은 아이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, 이 의자를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밑에 동그란 게 있어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요. 또 회전 의자 하면 막 움직일까봐 걱정들 하시잖아요. 근데 이것도 딱 고정 장치가 있는 게 있어요. 또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걸 선택을 했냐면요. 이 댁은 이번에 새로 입주하신 댁이에요.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댁에서 계속 거주를 하신대요. 자, 그러면 뭐 굳이 이사 갈 게 아니니까 여기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가구 하나를 선택을 해도 그렇게 해야겠죠. 예, 그래서 의자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와 그리고 그 옆에 좀 어울리는 서랍장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. 자, 이렇게 홈스타일링을 할 때 여러분 다 좋은 거 사면 좋죠. 그런데 항상 예산은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셔야 돼요. 저는 항상 침대를 좋은 걸, 매트리스를 좋은 걸 사라고 권해드려요. 우리 하루 일과 중에서요, 3분의 1 정도는 거의 잠을 자거든요. 아이들은 더 많이 자죠. 그러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3분의 1을 잠을 자요. 그러면 이 시간이 편안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남은 시간도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책상에 앉아서 뭣도 만들고 학습지도 해야 되고 뭔가 스스로 하는 거에 취미를 붙이고 습관을 들여야 하는 시기예요. 그래서 책상도 이왕이면 딱 그 아이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드려요. 그래서 그게 자꾸 앉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. 책상이 또 너무 크거나 너무 부담스럽거나 또 자기한테 맞지 않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책상이 있어도 가서 앉지를 않거든요.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가구는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 발달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침대이고 책상이고 의자죠. 그 다음에 사실은 서랍장은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당한 서랍장을 골라드렸고요. 자, 농은 아이가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누구죠? 옷이에요. 옷이 들어 있는 거예요. 아이가 꺼내서 쓰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큰 아이가 사용을 하지만 한 4년 정도 있으면 또 둘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겠죠. 자, 그러면 큰 아이는 그때는 몇 살이 될까요? 한 5학년쯤 되겠죠. 키가 꽤 크겠죠. 그러면 그때 놀이방은 없어지면서 큰 아이가 저쪽 놀이방으로 가면 돼요. 자, 작은 아이는 그때 가면 이 농을 또 그 아이 사이즈에 맞게끔 1학년이니까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작은 아이도 더 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이한테 맞는 그런 뭐 하나 입번장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홈스타일링을 한다라는 건 이 댁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다. 그러면 가구를 선택을 할 때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로테이션 할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
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집 꾸미기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겠죠. 자, 그리고 이때 큰따님은요, 컨설팅 끝나고 저녁에 고객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. 근데 고객님이 그러더라고요. 우리 아이가 최대로 표현하는 기쁜 표정이라고.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달라진 거는 아빠가 아이 놀이방과 큰딸 방과 거실을 거쳐서 안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동선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도 하고 뭣도 같이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너무 달라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상담을 갔을 때, 자, 아빠는 퇴근하면 집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? 회사 일을 혹시 집에 갖고 와서 하시나요? 뭐 취미생활이 있으시나요? 이랬더니 사실 대부분의 많은 고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. 저희 신랑은 취미생활이 TV 보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. 자,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요, 아빠가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 잠자리도 봐주고 또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밑에 매트도 깔아주시고, 자,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작은 일들이 보면서 아이들은 또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아빠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이렇게 자녀방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. 이 댁에 정말 변신한 거는 바로 취미방이에요. 취미방. 자, 취미방은 다음 2편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여러분, 요즘 참 전국적으로 시국이 어수선한데요.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깨끗이 닦고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. 우리 집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자,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요. 청소하기가 수월해야 돼요. 여러분, 요즘 아마 밖에 못 나가시고 집에 많이 계실 거예요. 재생 목록 보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한 번만 구독 누르시고 옆에 알람 설정도 같이 해 놓으세요. 그리고 공유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자, 다음 영상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기로 해요.